화면에 눈빛이 살아있는 이 남자, 그의 이름은 정앤랑입니다. 그는 허베이성의 작은 촌마을에 사는 남잔데요. 매사에 의욕이 넘치고 성실한 그 마을에서 일명 철인으로 불렸대요. 어떤 굳은 일도 모두 다 해내는 정앤랑의 나이는요 50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무시하면 안 돼. 웬만한 젊은이들보다 힘이 훨씬 셌습니다. 그는 70세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 매일 밭일을 하는가 하면 집안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공장에도 나가 막노동까지 했어요. 거기서 막 엄청 무거운 벽돌을 막 거뜬히 집어 나르고, 반면 그의 아내는 몸이 좋지 않아 주로 집에서 배를 짜는 일을 했습니다. 부부는요 되게 검소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어둠의 불씨가 나타난 건 2011년 10월 4일 45살이었던 그는요 평소처럼 일어나서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참을만 했어. 그래서 그냥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진단은 맹장. 간단한 수술 후에 집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 집이 가난했어요. 이 수술로 인해 몇백 위안을 쓰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부부는요 맹장 뭐 다들 걸리고 하는 거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3달 정도 후인 2012년 1월 6일 갑자기 정앤랑의 엉덩이와 허벅지가 엄청 아파. 약간 증상이 몇 달 전 맹장과 비슷했습니다. 단 그 통증만은 입원이 칼로 베어내는 것처럼 더 아파. 그는요 새해 초기니까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그냥 진통제만 몇 번 맞습니다. 그런데 맞아도 똑같아. 점점 더 아파오는 것 같아. 걷지도 못할 정도. 그때서야 허베이성의 한 병원을 가요. 이때 의사는요 칼륨이 부족하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잠시 링거 맞고 지켜볼게요. 이 말에 가족들은 안도했어요. 아, 별거 아니래. 그런데 칼륨이 부족하면 이렇게 살을 도려내듯이 아픈 겁니까? 전혀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더 심해졌어. 다시 실려옵니다. 그렇게 종합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점이 나와요. 다리 혈관이 막혔습니다. 당장 다리 절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수술비가 30만 위안입니다. 준비하세요. 여기서 30만 위안 하나로 5,9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수술비만 들어갑니까? 후속 치료까지 해야죠. 그럼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서 완치는 될 수 있나? 회복 가능성은 20%. 지금 치료받지 못하면 당신 기껏해야 2~3개월 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나날이 고통이 심해질 거예요. 그 고통을 못 참으면 한 15일 정도나 살 수 있겠네요. 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 내내 열심히 일해도 이 가족의 수입은 겨우 10,000여 위안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술 안 하면 죽는데요. 처음에 살고 있는 집을 팔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을 팔아도 5,900만원이나 그 이상이 안 돼. 그래서 뭐 빚을 졌다 쳐요. 이건 또 어떻게 갚을 건데 답이 없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힌 거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을 앓을 때 치료할 돈이 없어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앤랑 수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죽음을 기다리는 꼴이 된 거죠. 가족들은 조용히 수의와 관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통증에 매일같이 시달렸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수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지르면서 보냈대요. 고통을 못 참으면 15일 만에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통증이었겠습니까? 진통제조차 소용이 없어. 앉아서 수건 물고 막 버티는 거예요. 기절 안 하면 다행이야. 그렇게 하루 이틀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정앤랑의 오른쪽 다리에 알 수 없는 보라색 반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과 하루 만에 그 보라색 반점들이
오른쪽 다리를 다 덮쳐버려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상태에서 더 나아가 점점 거뭇게 변하더니 짓무르기 시작. 마지막으로 진한 노란색 물이 나오면서 다리에서 역겨운 냄새가 진물. 다리 염증이 깊어지면서 다리 뼈까지 드러나요. 염증. 이제 다리에서 고름까지 나오네. 그 고름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화장지 3팩을 다 써도 모자랄 정도였대요. 바닥에 막 고름이 새. 여기서 더 대박인 게요. 2012년 4월 11일 정앤랑이 다리를 못 쓰니까 기저귀를 찾단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오른쪽 다리 위에 뭐가 막 있어. 이게 뭐야? 봤더니 그의 그 썩어가는 오른쪽 다리 위에 구더기가 막 생겨가지고 막 꿈틀꿈틀. 그러니까 나 살아있는데 내 오른쪽 다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정앤랑이 작은 과일 칼로 자기 다리에 생긴 구더기를 매일같이 이제 막 긁어냈대요. 실제 실합니다. 그런데 그럼 뭐하나, 하루가 뭐다 하고 새로운 구더기들이 막 생겨나는데 긁어내도 나오고 또다시 긁어내도 나오고. 정앤랑은 며칠 만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을 뿐만 아닌 궤양이 생긴 부위가 위쪽으로까지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죠. 더 무서운 건 왼쪽 다리도 발바닥부터 골마가기 시작했다는 것. 오른쪽 다리는 벌레가 가득 생겼지 남은 한쪽 다리도 썩어가려고 하지. 와,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는요, 마을 병원 의사한테 내 2다리 다 잘라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 섣불리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 거부해. 다 싫대. 와, 엄청난 통증과 더불어 다리는 썩어가면서 벌레 생기고 그게 위쪽으로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와, 어떡하지? 정앤랑은 오랜 고민 끝에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전 11시경 아내가 집에 없을 때 조용히 작은 과일칼과 쇠톱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효자손 같은 거에 수건을 돌돌 말아 입에 묵니다. 와, 설마? 네, 심호흡 한번 하고 문제의 오른쪽 다리를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허벅지로부터 10cm 쇠톱으로 크게 자르고 작은 칼로 다듬고 다시 쇠질하고 다듬고.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립니다. 그는요, 진짜 이를 악물고 이렇게 사는 고통보다 이게 덜하거든. 다리 하나 잘라내는데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대요. 여기서 팩트는 마취 없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를 악물고 했으면 이 네 개가 다 부러졌대요. 사람이 얼마나 애절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는 엄청난 수술비,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쇠톱과 과일칼로 본인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마취 없이 그 엄청난 통증을 참아냈어요. 자르면서 악소리 한 번 안 냈대요. 와, 진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오른쪽 다리 근육이 썩어서 동맥이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혈도 별로 없고 살이 잘릴 때도 이미 어느 정도 다리가 아픈 상태였기에 멀쩡한 다리 자르는 것처럼 통증이 엄청 심하진 않았대요. 언제가 제일 아프고 힘들었냐? 근육, 살 자를 땐 안 아파. 내 쇠톱이 뼈를 잘라낼 때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얼마 후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동시에 펑펑 울었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 자체도. 아내는요, 떨어져 나간 다리를 비닐봉지에 감싸 마당에 있는 항아리 속에 넣었습니다. 왜냐? 병원에서 남편 오래 못 산다 했잖아요. 남편이 사망했을 때 온전하게 다리까지 다 넣어주려고 보관한 거예요.
그리고 잘려진 남편 그 다리 부위를 매일같이 정성 들여 소독해주고. 여기서 정말 다행인 게요, 잘라내고 나서 막 더 심해지면 좀 마음이 안 좋은데 다행히도 오른쪽 다리 잘라내고 나서 급격하게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식욕이 갑자기 막 돌고 얼굴 혈색도 달라졌어. 와, 이제 좀 살 것 같네. 그는요, 의족을 달고 더 이상 가족의 보살핌을 받는 게 아닌 예전처럼 내가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정앤랑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다리를 잘라냈다는 소식은 마을에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한 기자 귀에 들어가서 인터뷰까지 해요.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정앤랑의 소식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싶다고 돈을 막 보내오기 시작한 거예요. 36만 위안이나 모였대요. 하나로 약 한 7천만 원 정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런 좋은 일에도 하늘의 운명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013년 남은 왼쪽 다리가 점점 더 아파와. 그리고 몸에 붉은 혹이 많이 생겼어. 마을 병원에서 무료로 이걸 치료해줬어요. 그랬는데도 똑같이 아파. 플러스로 아내도 몸이 안 좋은 거예요. 2014년 1월 18일 정앤랑은 다시 검진을 위해 베이징의 큰 병원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내 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의문점이 풀려요. 알고 보니까 정앤랑이 5살 때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신장염으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게 치료는 됐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이 남자가 살아가면서 담배도 피게 되고 술도 한잔 하게 되고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 다리에 이상이 나오기 3개월 전 맹장도 터졌었잖아요. 이 후유증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막 겹치면서 동맥 내 혈전이 형성돼 혈관이 막히는 질환, 급성 동맥 혈전증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혈전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게 신장 호르몬과 관련이 깊대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겹친 거죠. 결론은 왼쪽 다리도 얼른 잘라내야 한다. 두 다리 다 잘라내게 됩니다. 치료를 통해 정앤랑의 병세는 많이 안정됐습니다. 다행히도 이때 역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베이징의 한 재활기관에서 그를 위해 두 다리 의족 한 쌍을 해준 거예요. 이게 돈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입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해피엔딩이라는 거. 몇 개월의 재활훈련을 거치면 이 의족을 차고 생활하는 것 또한 적응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